은행동이란 데거든요. 네, 은행동이 되게 괜찮아요. 네, 제가 은행동에 그 하나 샀었어요 예전에. 빌라를 샀다가 은행동이 두 개예요. 성남이 되게 핫하잖아요. 네, 성남은 완전 그냥 천지개벽할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네, 재개발 재건축의 핵이죠, 핵. 성남은 진짜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이미 많이 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데 텅 빈 거 있죠. 네, 여기도 금빛 매종 아파트 뭐 여기 뭐 들어올 거고, 여기 현재 대장이 여기에요. 이렇게 산성역 포레스티아. 여기 가격이 꽤 나가요. 이제 10억 넘지 않나? 네이버 지도로 한번 봐서 네이버 부동산으로 한번 시세 한번 볼게요. 여기 시세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가 매매도 엄청 많이 나왔네. 네, 실거래가가 11억 뭐 1250, 10억이 훨씬 넘었네요. 지금 호가는 14억, 9평이 14억이에요. 9평이 실거래가 13억 2천. 제가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됐네요. 안 본 지 좀 오래돼가지고 13억이 넘어갔네요. 와, 10억 하던 게 제가 보던 때가 뭐 15억은 뭐지? 이건 좀 이상하고. 네, 어쨌든 지금 한 13억 2천, 뭐 14억. 와, 장난 아니죠? 네, 성남이 요즘에 막 이렇습니다. 구도심도 지금 상당히 좋아요. 여기가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제가 분당에서 살았어가지고 분당에서 지금도 학원 하고 있고 그래서 성남을 가끔 지나가는데 갈 때마다 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요런 데도 재건축이 된 것 같아요. 좀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데는 이쪽이거든요. 네, 수진역 있는 데는 여기가 평지예요, 평지. 여기 또 중앙동 쪽이랑 수진동 있는 이쪽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곧 있으면 다 될 거예요. 태평동 이쪽도 될 거고 장난 아니죠. 네, 여기가 로드뷰 나중에 이따가 한번 지금 보여드릴까요?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성남에 임장을 좀 많이 가보세요. 제일 앞으로 유망한 지역이 저는 성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권에서. 엄청 빽빽하죠? 근데 여긴 쉽지 않겠다. 상가가 많으면 좀 어렵다 그랬죠. 상가, 교회 이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주거가 많은데, 집들만 빼곡한데, 이런 데가 재개발이 잘 돼요. 어쨌든 그 성남의 특징은 순환 재개발하고 있어요. 순환 재개발이 뭐냐면, 재개발을 한 번에 다 하면 그 이주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막 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 얘네가 재개발했다.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럼 얘네들이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얘네 재개발하고, 그 다음에 얘네하고, 그 다음에 얘네하고, 그 다음에 얘네하고, 그 다음에 얘네하고 막 이렇게 돼요. 너무 이렇게 다 까면 안 되는데 그냥 다 알려드릴게요. 은행동이 왜 좋은지.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그냥 알려드리죠. 뭐. 은행동이 왜 좋을까요? 은행동이 꼭 재개발돼야 돼서 좋을까요? 물론 재개발될 수도 있는데 뭐 공공 재개발 추진 중인데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재개발이 나중에 뭐 2040년 2040 아니면 2050 뭐 이쯤엔 될지도 모르죠. 하긴 되기가 쉽지 않은 동네거든요. 은행동은. 은행동이 두 개 있는데 은행 1동이랑 2동이 있어요. 그나마 1동은 좀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어. 은행 2동은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2동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냐? 돈 들어갔어요. 시에서 아까 이렇게 빼곡하게 생긴 거를 일부를 매입해가지고 길을 넓히고 주차장을 넣고 공원을 넣고 막 그랬어요. 돈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쓸데없이 돈을 써가지고 쓰지 말지. 하여튼 사람 살 곳이 아니었는데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들었어요. 돈이 좀 들어가가지고. 은행주공 뭐 너무 좋죠. 은행주공은 이미 뭐 넘사벽이고 거긴 그냥 좋은 데고 제가 말하는 데는 빌라예요, 빌라. 은행동 빌라. 우리는 은행 주공 이런 거 비싸서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이미 비싸잖아. 이미 비싼 거는 재미가 없잖아요. 재밌는 건 싼 거잖아요, 싼 거. 싼 거를 좀 봐야 되니까. 이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행 주공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은행동의 빌라는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작년 초에 갭 전세 끼고 샀거든요. 갭 1,500? 1,5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3,500에 팔았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대충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한 2천만 원 정도 남긴 것 같아요. 이랬는데 뭐 지금은 훨씬 크겠죠. 뭐 5, 6천 되겠죠. 네, 제가 뭐 돈 필요 있게 팔았는데 전 부동산에 매도해 본 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네, 매도 안 하거든요. 하여튼 뭐 여기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희박해요. 지도로 한번 볼까요? 왜 좋은지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도로, 은행동 지도로 볼게요. 여긴 수진동이고. 지도로 보면 제 말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기가 은행 1동이고, 이쪽이 은행 2동이거든요. 은행 2동은 이게 강제로 길을 이렇게 넓힌 거예요. 보이세요? 그냥 길이 넓어요. 돈 써갖고,
매입을 한 거예요. 길 넓죠. 여기 사람 살만한 데예요. 여기는 은행 이동은 살만한 데예요. 그래서 재개발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은행 1동은 돈이 안 들어갔어요. 여기가 은행 1동이거든요. 벌써 좀 삭막한데 살벌하죠. 여기 로드뷰 하나도 안 들어가요. 지금 로드 뭐 다 이런데요. 은행 2동도 이랬는데 돈이 들어가갖고 좀 넓혀 놓은 거예요. 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래서 그래도 사실 여긴 쉽지 않아요. 용적률이 하도 높아가지고 은행 2동 돈 들어가서 재개발 쉽지 않다. 자꾸 그래서 이 공공 재개발 넣는데 이것도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이거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 확정된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마음껏 비판하셔도 되는데 논리적으로 욕하지 마시고. 은행 1동 같은 경우는 가능성은 은행 2동보단 높아요. 하지만 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 1동은 작년부터 미친 듯이 올랐어요. 네, 제가 살 때 1동을 샀어야 되는데 2동을 사가지고 비슷했거든요. 갭이 비슷한 가격으로 들어갔는데 제 주변에도 추천 되게 많이 해줘갖고 여기 되게 많이 샀어요. 네, 제가 아는 사람만 한 7개 샀거든요. 네, 제가 다 합쳐서 여기 한 7개 2개 합쳐서 샀는데 저는 2동만 하나 사고 전 여기저기 사가지고 제가 추천해드린 분들은 2동 하나 1동 하나 이렇게 샀거든요. 2동은 한 2배 오르고 1동은 한 4-5배 오른 것 같아요. 네, 갭이 그러니까 한 500% 수익률? 네, 엄청나죠. 여기도 쉽진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가 사업성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어요. 사업성이 왜 별로 없냐면 아까 빼곡한 거 맞죠? 빼곡하니까 용적률이 미친 듯이 높아요. 아니 좀 뭐 세대수가 좀 적고 땅이 커야 일반 분양을 해야 사업성이 있잖아요. 사업성이 되게 없어요. 사업성이 되게 없는데 저는 그래도 은행동 빌라가 그래도 가격 대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1동보다 2동이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투자금이 적게 되니까. 왜냐? 지금 순환 재개발을 하잖아요. 순환 재개발을 하면 재개발 이주 수요가 있죠. 그리고 성남이라는 데가 서울로 출퇴근하기 되게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판교로도 용이하죠. 이렇게 서울과 판교로 출퇴근이 용이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 판교의 출퇴근권 중에서 특히 판교 엄청 가깝죠. 판교에 출퇴근할 수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여기보다 저렴한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임차로 들어갔을 때 가장 저렴한 주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싸단 말이에요. 주거용이 좋은 게 싸면 다 나갑니다. 그러면 투자금도 적게 들고 이게 좀 싸잖아요. 아직도 싸거든요. 네, 1억대예요. 1억대. 매매가가 1억대. 은행 2동은. 은행 1동도 뭐 2억 되려나? 그러니까 되게 쌉니다. 그리고 전세가 1억 2천이에요. 뭐 1억 2천에서 한 1억 5천. 그리고 대부분 여기 이런 데서 일하니까 청년들이 많거든요. 청년들은 전세 자금이 저도 몰랐는데 이건 좀 정부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세 자금이 100% 대출이 나와요.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무슨 100%가 대출 나옵니까? 80%만 나와야지. 이 100% 대출 나와서 단점이 뭐냐면 막 이런 일이 생겨요. 원래는 전세를 1.2억에 놨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이렇게 세탁기나 냉장고나 뭐 TV 이런 게 없었어. 그러면 제가 1,000만원 전세 더 올릴 테니까 전세 1.3억으로 할 테니까 네, 풀옵션으로 넣어주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 뭐 집주인 입장에서 완전 땡큐죠. 1,000만원 더 주고 어차피 나중에 전세 놓기 더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1.3억에 놔요. 그럼 대출이 1.3억에 그냥 또 나옵니다. 되게 어이없죠. 이런 게 이 동네에선 그냥 비일비재해요. 너무 당연해. 네,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또 알려주세요. 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임대 수요가 더 많아질 거예요. 임대 수요가 높아진다는 말은 전월세가 비싸지겠죠. 전월세가 비싸진다는 말은 매매가를 올리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먹을 게 있다. 하지만 단점은 주거잖아요. 주거는 명의 문제, 뭐 종부세 문제, 보유세 문제? 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재개발이 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하다. 네,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10년 안에는 안 됩니다. 네, 10년 안에 절대 안 돼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네, 2030 계획에도 없고 2040에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최소한 20년 걸리고 30년, 어쩌면 40년 정도 생겨야 되니까 재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되고 이런 관점에서 그냥 전월세가 계속 높아지니까 매매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전월세로 현금 흐름 창출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쁘지 않아요. 네, 적당히 먹고 이렇게 시세 차익 볼 수 있는 뭐 그런 동네가 은행동입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냥 성남이 전반적으로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남에서도 제일 저렴한 게 은행 1동과 2동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은행 2동이 현재는 제일 저렴해요. 은행 1동은 그래 돈 안 들어갔으니까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얘보다는 가능성이 더 있다 해서 가격이 더 비쌉니다. 네, 이해 가셨죠? 뭐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하여튼 이런 맥락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게 경매물건에 나온 거예요. 말하자니까 길어졌는데 이제 좀 좋아 보이시나요? 예, 여기는 은행 이동 매물이에요. 은행 이동. 사실 이게 돈이 거의 안 들어가요. 그리고 안전마진도 한 1, 2천 먹고 들어가는 매물이거든요. 네, 경매로 나오게 돼서 대충 뭐 시세 나오잖아요. 아, 1, 2천이 아니네. 1억 8천 전후래요. 네. 그러니까 전세만 놔도 네, 이거 그냥 투자금 거의 회수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1억 8천이래잖아요. 요새 시세가. 지금 시세는 뭐 더 비쌀 수도 있고. 시점을 보죠. 최근에 조사했네요. 아, 구독션 열일한다니까요. 구독션이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네. 이게 현재 시세가 1.8억이래요. 네. 4층. 다리가 튼튼해지겠죠? 당연히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맥락이 중요하니까 네, 이런 거고, 권리 분석은 뭐 할 게 없죠. 뭐 여기 다 뒤지니까. 그리고 이분은 뭐 한 700만원, 7,500만원은 받아가실, 다는 못 받아요. 네, 근데 뭐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받으면 땡큐죠, 뭐 이분은. 100%다 받아가네. 운 좋았네요. 근저당이 3천밖에 없어가지고, 뭐 너무 좋은 매물이죠? 다 받아갑니다. 강추하고, 단점이 있다면 401호랑 402호가 뭐, 명패가 바뀐 것 같은데, 뭐 이거는 그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네, 법무사랑 뭐 상의해서 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다시 그냥 명패만 바꿔, 서로 바꾸면 돼요. 네, 이런 얍삽이 많은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문제도 아니죠, 사실. 그니까 뭐 402호랑 401호랑 명패만 바꾼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나중에 받은 다음에 우리 바꿔서 다시 줘 하면 그냥 끝인 건데, 그냥 이분은 뭐 다 받아가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늦게 들어왔는데 다 받아가고 너무 좋겠네요. 어찌됐든 1억 3,500. 이 가격에 받을 수만 있다면 완전 땡큐죠. 한 5천만 원 정도 남잖아요. 이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면. 근데 그거 쉽진 않을 것 같고, 네. 근데 뭐 대출은 만약 무주택이다, 그럼 대출 당연히 나옵니다. 네, 무주택이고 뭐 실수요다, 네, 서민 실수요다 하면은 뭐 거의 나올 거예요. 뭐 한 6, 7천 나올 것 같은데 7, 8천? 무주택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뭐 하시면 되겠고, 1주택자는 처분 조건으로 대출 받는데 뭐 여기 들어가자고 파실 것 같진 않고, 다주택자는 본인 돈 다 들어가야 돼요. 이해 가시죠? 네, 되게 좋은 물건입니다. 한번 좀 도전해보시면 좋겠고, 남주기 좀 아까운 물건? 제가 들어가려고 하기에는 명의도 없고 돈도 없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하여튼 뭐 괜찮은 매물이에요. 하여튼 여기 투자하실 분은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네, 이게 성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을 노려보세요. 이쪽을. 네, 이쪽이 앞으로 저는 성남에서 좀 대장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판교랑도 제일 가까워요. 판교가 여기 카카오 보이시죠? 여기거든요. 네, 성남에서 뭐 이쪽으로 타고 가면은 진짜 요거 분당 수서 타고 가면은 진짜 금방이거든요. 탄천 IC 통해갖고 이렇게 오면은 진짜 뭐 순식간이야. 10분? 물론 차가 좀 막히긴 하겠지만 정말 금방 옵니다. 저 같으면 뭐 뛰어서도 가죠. 그 정도 거리예요. 네, 성남이 되게 앞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네, 계속 순환 재개발하면서 네, 해가 갈수록 계속 점점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임장 많이 가보시고 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